안녕하세요. 이제 5월 8일에 5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 지난 3월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5월 모의고사도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보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문제지가 올라온 다음에 EBS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봤는데 전체 문제 푸는데 한 17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채점해봤는데 다 맞았었고 헷갈리는 문제도 딱히 없었어서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 등급 컷을 보니까 1등급 컷이 44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보다는 좀 상당히 낮은 점수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5월달이니까 6월 모의고사부터는 좀 더 1등급 컷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윤리학의 분류와 각각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요. 가는 행위자가 행동이나 성품에 대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의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정당화한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론 윤리학 또는 규범 윤리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해서 이를 기술하는 데 주력한다 라고 보는 기술 윤리학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면 이론 윤리학은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 이렇게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도덕적 성품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론 윤리학은 딱히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에 키워드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치 중립적 관점이라는 것은 나인 기술 윤리학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이고요. 3번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4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점은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5번 도덕 관행을 관찰한 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건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고 이론 윤리학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2번 문제가 오답률 4위에 해당하는 문제더라고요. 이게 분배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갑이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이 역사라는 단어만 봐도 노직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고요. 을은 원초적 입장, 그리고 정의의 원칙 이런 워딩을 보았을 때 롤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이더라도 그 소유물의 역사를 따져보았을 때 규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이 워딩이 통으로 그 노직의 입장으로 알아두면 좋은 워딩입니다. 정형적 원리, 즉 롤스가 주장하는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그런 분배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직은 이 분배에서 자유를 중요하게 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번이 노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3번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롤스의 입장에서 이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불평등은 허용을 하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유익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이익의 원리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한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자신이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번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보장된다. 노직과 롤스 모두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절차보다 결과가 아니라 결과보다 절차, 혹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칼럼의 내용을 대충 이해를 해보면 세계화, 그리고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더니 이주민이 가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무시하여 문화 간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샐러드볼 모델을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이 기억에는 샐러드볼 모델이 동화주의와 달리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들 중에 샐러드볼 이론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샐러드볼 모델의 이론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바로 5번입니다. 샐러드볼 모델은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주민을 자율적 주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동화주의와 달리 다문화 정책으로 펼쳐져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인, 의,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 유교의 입장에서도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고, 을은 진인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장자입니다. 기억,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한다. 이 사단은 맹자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타고난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형성할 필요가 없고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이 장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니은 선지는 장자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디귿,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 맹자 입장에서는 옳은 선지이지만 장자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리을,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 타고난 본성은 맹자는 선한 것, 선하다 라고 보았고, 장자는 자연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과 자연성 모두 더 실현해야지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의 4번입니다. 5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롤스이고, 을은 공리주의, 그리고 이 문제가 시민불복종에 대한 파트인데 시민불복종에서 공리주의 하면 싱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 보면 기억,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한다.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니은,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네, 이 선지가 롤스 입장에서 적절한 선지인데요. 부정의하지 않은 법,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 라는 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법은 부정의하지 않겠지만 다른 부정의한 법에 대해 시민불복종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불복종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롤스는 이 선지에 동의할 것입니다. 디귿,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싱어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이익 관심만을 주장하는 시민불복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았지만 또한 그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적절합니다. 리을,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이다.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불복종이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입니다. 6번, 사랑은 기술이다. 바로 에리 프롬인데요. 사실 이렇게 지문이 길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지문 속의 내용을 선지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에리 프롬은 저한테 많이 익숙한 차상가라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부터 보면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배움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득된다. 프롬은 사랑이 기술이고 이를 습득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네, 프롬은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특히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줄 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번,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4번,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한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고 5번,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상대의 성장을 바라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이 한자, 이게 노심자이고 이건 노력자입니다. 이 노심자와 노력자를 이야기하면서 통치에 대해 언급한 사상가는 맹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목민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약용입니다. 기억,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모범이라고는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니은,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상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목민관이 만약에 자신의 공무상 잘못에 대해 관대하다면 그 목민관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아주 비호감인 목민관일 것입니다. 디귿,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네, 이 선지가 맹자와 정약용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그리고 리을, 공직자가 사욕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네, 맹자와 정약용 모두 공직자가 사욕을 탐할 경우 민심을 잃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술 관련 파트에서 탈은폐라는 워딩을 사용하는 사상가는 하이데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고찰하여 자연을 복종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베이컨입니다. 1번, 현대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왜곡시킨다. 네, 하이데거는 현대기술이 자연을 단지 자원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그렇게 왜곡시킨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한 정답이었고요. 2번, 자연과 달리 인간은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도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3번, 관찰과 실험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이컨의 입장에서. 4번,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이므로 인간 삶의 개선과 무관하다.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인 것도 맞지만 인간 삶의 개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번, 인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인식해야 한다. 하이데거는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토론 문제는 아닙니다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뒤부터 보는데요. 일단 이 토론이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고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공공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면 원 저작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할 수 없어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AI에게 학습시킬 데이터를 공공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선지들 중 가장 적절한 답은 바로 4번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원 저작자의 저작권은 인정되어야 하는가. 10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살인자는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라고 보는 루소이고, 을은 종신노역형만으로도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 라고 보는 베카리아, 그리고 병은
형벌은 오직 보복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칸트입니다.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강조한다.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2번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루소도 살인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벌으로 사형 혹은 추방 이렇게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칸트에게 처벌은 보복이기 때문에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4번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즉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될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루소와 칸트 모두 살인자는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칸트가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기억에는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반론으로는 동물 실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 중 그 기억의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입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수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상적 담화 상황 하면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그냥 통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바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면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성적 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봅니다. 2번 담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하는 게 좋은 태도입니다. 3번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도 재논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합의된 결과가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3번이 하버마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4번 담론 참여자의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하버마스는 다수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은 만장일치이기 때문입니다. 5번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 견해가 배제될 때 이상적 담론이 실현된다.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들이 담론에 참여할 때 주관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맞춰가는 거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13번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쾌락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수량에만 의존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상가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밀입니다. 1번은 의무론의 입장에 더 가깝고 3번은 자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공리주의와 상충하고 4번은 미리 주장한 바가 아니고 5번은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만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밀의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음식이 주는 쾌락과 기부로 인한 쾌락의 질을 비교하여 선택하라 라는 이 2번이 미리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14번 이 14번 문제가 약 75%의 학생들이 틀린 오답률 1위의 문제였는데요. 이 음악, 그러니까 예술 파트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비난한다 라고 말하는 사상가는 묵자이고 을은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이렇게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순자입니다. 기억,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 묵자하면 의,
즉 리, 이익이 즉 의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묵자 입장에서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니은,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한다.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한다 라는 것은 순자 입장으로 적절하겠지만 예의가 아닌, 이 아닌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순자는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라고 나와 있듯이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근데 묵자는 음악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시문에서도 내가 음악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악기의 소리는 즐겁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묵자와 순자 모두 음악이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볼 것입니다. 리을,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묵자는 당연히 음악이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고 순자 또한 음악이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시문에서도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음악이 사람들의 성정을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리을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의 4번입니다. 15번. 이 15번 문제가 오답률 2위였는데요. 14번은 1위, 15번은 2위였어서 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풀 때 좀 혼란스럽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5번은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삶의 주체, 레건이고 을은 고유의 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봐서 테일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대지윤리를 보았을 때 레오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레건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삶의 주체는 믿음, 지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지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1살 이상의 포유류가 레건이 인정하는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 1살 이상의 포유류이더라도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면 그 개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은 레오폴드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테일러도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니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지만 레건과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합니다. 리을, 세 사상가 모두의 공통적인 입장으로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의 3번입니다.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는 해외 원조 파트에 관한 문제인데요. 갑은 질서정연한 만민이라는 워딩을 보아 롤스이고 을은 절대적 빈곤,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아 싱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롤스는 국가 간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니은,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라고 볼 것입니다. 디귿,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대 빈곤이라면 풍요로운 국가 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을,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롤스의 경우에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싱어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도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롤스와 싱어 모두
특정 빈곤국이 저 위협적인 나라이거나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하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입니다. 17번 가의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리바이어던 즉 홉스이고 을은 이 재산, 자산을 좀 중요시하는 로크입니다. 리을부터 보시면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로크는 사회계약 이후에 자연법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연법은 계속 존재하지만 그냥 그 집행 방식만이 변할 뿐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디귿 자연 상태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의한 행위인가?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의와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불의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 이것이 홉스의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이고 그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로크의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이 통치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분립되어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니은이 A 자리로 적절합니다. 기억 자연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홉스에게 자연상태는 만만투,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그 무제한의 권리 이런 느낌이 강하고 로크의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지만 공정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아서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 선지도 A의 자리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의 1번이었고요. 18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생, 윤회, 오온 이런 워딩을 보면 갑이 석가모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을은 죽으면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감각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보아 에피쿠로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중생은 해탈하더라도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해탈은 생사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해탈하면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는다. 이고 2번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석가모니에게 이 오온은 색, 그리고 수, 상, 힘, 식인데 이것이 육체, 그리고 마음이나 지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온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해탈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3번 죽음은 고통을 유발하고 쾌락을 제거함으로 악한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4번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죽음이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라기보다는 죽으면 감각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입니다. 5번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석가모니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19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상가는 갈툰입니다. 을은 모든 국가가 공화 정치에 하고 평화연맹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칸트입니다. 1번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2번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3번 타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위한 폭력적 개입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4번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 합병을 통한 세계공화국 설립이다. 칸트는 국가 간 합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칸트가 주장한 이 평화연맹은 국가 간 협력 구조인 것이지 그것이 합병을 통한 세계국가 설립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에 필수적이다. 이 점이 갈통과 칸트의 공통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합니다.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교적 인간. 이 생윤에서 종교적 인간 하면 엘리아드의 한 사상가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로 내려가 보면 종교적 인간은 신을 세계의 창조와 무관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굉장히 유관한 존재로 여기겠죠. 2번 비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노출한다.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드러나는 매개로 본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물은 절대적 실제가 현현하는 그런 매개로 보기 때문에 이 3번이 적절합니다. 4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조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과 세속의 연결을 중요하게 봅니다.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일리아드에 따르면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종교적 행동의 흔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속화된 종교적 의례를 보존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5월달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정말 반년 남았습니다. 딱 반년 남았네요. 이 남은 생각보다 짧고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을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5월 모의고사를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3월 모의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5월 모의고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QR을 통해서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데 참여하시고 높은 확률로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